이 A 태그를 클릭하면 할 일을 작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A를 이렇게 풀어 헤쳤고 여기에서 on click 얘를 클릭하면 할 일 적어볼게요. 네, 아까 맵을 통해서 리스트를 제거하는 이게 지금 어디에 내부 컴포넌트 안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얘를 클릭하면 할 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이고잉은 생활 코딩의 이고잉은 여기에다가 그냥 이렇게 했어요. 펑션하고 걔를 이벤트 2로 받고 그걸 클릭할 때 할 일 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이렇게 다 쓴 다음에 또 얘도 ES6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얘를 통해서 바꿀 거는 this의 props의 얘가 클릭 이벤트를 걸 수 있으려면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죠? 내부 컴포넌트에서 클릭 이벤트를 걸 수 있으려면 여기에서 지금 클릭할 때 할 일 안에 제가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누굴 클릭하냐면 A를 클릭해요. A는 링크가 먹습니다. 그러면 링크의 기본 속성을 막아야 되겠죠? 이에 prevent default에서 막았어요. 그리고 this의 props의 on click이라고 해서 여기다 이제 쓸 거예요. 자, on click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자, this의 props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이 부모 컴포넌트에서 속성을 통해서 네가 쓸 수 있는 함수는 이거야 라고 지정한 걸 여기에 쓴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누구한테 일을 시켰던 것처럼 아티클한테 일을 시켰던 걸 보면 아티클한테다가 부모 컴포넌트인 액 컴포넌트에서 아티클에다가 네가 쓸 수 있는 제목과 설명은 타이틀과 DSC라는 속성으로 넘겨줄게. 그러면 걔가 그걸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티클에 가서 아티클은 그거를 넘어온 속성을 받아올 때 this의 props의 그 뒤에 속성명 this의 pros의 dd의 속성명 그러면 여기 내부에서도 얘가 this의 props의 onClick을 썼다는 얘기는 얘한테 일을 시키는 그 녀석한테 얘한테 일을 시키는 게 누구예요? 지금 내부한테 일을 시키는 건 얘죠. 앱 컴포넌트한테서 얘 내부한테다가 일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한테 가서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부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에다가 내부 앱 부모 컴포넌트인 앱 컴포넌트에서 내부한테 야 네가 쓸 수 있는 함수는 말이야 on 클릭이라는 속성에다가 넘겨줄 테니까 여기 있는 걸 활용해서 써라고 해줘야죠.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이해됐습니까? 우리가 컴포넌트한테 뭔가 값을 전달하는 건 창구가 딱 하나뿐이 없어요. 무조건 프롭스입니다. 프롭스에다가 값을 넘기든 프롭스에다가 함수를 넘기든 네가 할 수 있는 거 네가 이 해당 컴포넌트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여기에서 넘깁니다. 그죠? 자, 여기에다가 아직 여긴 안 쓸 거고요. 아직 이제 연결은 해놨고 다시 내부 컴포넌트에 가볼게요. 여기에서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이 부모 컴포넌트인 얘한테다가 이 앱 컴포넌트에 뭐를 전달해 줘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만약에 HTML을 클릭했어요. HTML을 클릭하면 어느 JSON 파일의 내용을 확인해야 돼요? HTML 클릭했어. 이건 내가 설명을 잘못한 걸까? 그렇지, 정답. 네. HTML을 클릭하면 우리가 여기에 내용을 어디 있는 걸 가져와서 뿌려준대요. 1 JSON 안에 있는 내용 가지고 여기다 뿌려줘야 된다고. 네. 오케이. CSS를 클릭하면 이 JSON 안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저걸 받아와서 어쨌든 저기 안에 있는 아이템과 타이틀과 DSC를 여기에다가 뿌려줘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클릭할 때 뭘 알 수 있어야 돼요? 얘가 사용자가 이 세 개 중에 누굴 클릭했는지 알 수 있어야 돼요. 누굴 클릭했는지 알 수 있으려면 얘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름이 있었거든. 얘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름이 잠깐만 안 만들었네. 고유의 이름을 만들어줘야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걸 활용해도 되지만 저거 말고 얘 고유의 아이디를 한번 넣어서 해볼게요. 사실 이걸 활용해도 되는데 요걸 활용해도 되는데
이 책의 저자는 얘를 활용 안 하고 별도의 아이디를 더 추가했어요. 어차피 이 뭡니까? 얘를 넘어오는 디스 스테이트의 리스트 안에 아이디도 있고 타이틀도 있었으니까 걔를 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볼게요. 여기 클릭했을 때 그럼 얘가 어디였죠? 내부 컴포넌트 다시 가볼게요. 봅시다. 내부 컴포넌트에 갈게요. 내부 컴포넌트에서 요걸 지금 이 A 태그를 클릭할 때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ID, 그게 물론 좀 전에 요소 검사해봤더니 href의 속성으로 있었지만 저걸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데이터 나만의 사용자 속성을 이용해서 여기에 숫자가 찍히게 할게요. 그 숫자는 얘가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죠. A 태그를 클릭했을 때의 아이디는 얘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네, 요걸로 확인을 하신 게 맞습니다. 됐나요? 여기 요거 넣어주세요. 내부 컴포넌트 안에서 클릭한 그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아이디를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자 속성인 데이터 아이디를 추가했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아이템 안에 있는 아이템 객체 안에 있는 id라는 프로퍼티 안에 있는 값 1, 2, 3이 찍히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클릭할 때 뭘 넘겨줄 수 있어야 됩니까? 부모 컴포넌트인 앱 컴포넌트에다가 on 클릭으로 했을 때 여기 지금 이제 이 함수를 쓸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함수에다가 사용자가 1번 클릭했어요 라고 해서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1번이란 2번이라는 게 이 A 태그의 데이터 attribute 데이터 id라는 속성의 값으로 넘겨줄 거예요. 자, jQuery에서 클릭한 이벤트, 그 이벤트는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 수 있었냐면 이벤트가 일어난 그 녀석의 target에서 가져올 수 있었고 얘가 가지고 있는 거에 attribute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속성명 가져오는 거 어떻게 했었죠? 자바스크립트에서 속성명의 값 가져오는 거 무슨 attribute? get 다 조합해야 돼. get attribute 그렇죠. get attribute하고 속성명 만약에 지금 저게 데이터 id니까 데이터 id 이렇게 하면 데이터 id의 값을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사용자 속성을 쓰면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가져올 수도 있었냐면 저걸 그대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었어요. 데이터 세트 데이터 세트하고 .id 이렇게 한 거랑 이렇게 쓴 거랑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됐습니까? 더 짧은 거 쓰려고요. 그래서 이의 타겟에 점 찍고 데이터 세트의 id 하라고 하면 사용자가 클릭한 그 A 태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id의 값을 누구한테 부모가 넘겨준 onClick이라는 함수한테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넘길게요. 요거를 어디에 여기에서 넘겨줍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면 당연히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거의 이 리액트의 기초 수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아직 요 지금 하는 거 끝나진 않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컴포넌트를 만들 때 우리가 함수형이 있었고요. 그리고 클래스형이 있었어요. 함수형이든 클래스형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반드시 뭘 알아야 됩니까? 컴포넌트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그거를 부모 컴포넌트를 만들고 자식 컴포넌트를 만들고 얘들을 조합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필수. 그게 함수형이든 클래스형이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뭘 알아야 됩니까? 컴포넌트에다가 값들을 전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값을 전달하고 그걸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얘도 필수. 이게 다 뭐를 통해서 하고 있었어요? 속성명을 통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얘들한테서 컴포넌트에서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값을 또 전달하고 받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전달하고 그 값을 활용해서 웹페이지의 내용들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이었고 그 다음에 이벤트 연달아한 거까지 봤으면 페이지 전환하는 거 페이지를 전환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봤던 우리가 라우트를 이용해서 했었어요. 얘들 여기에서 함수형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 클래스형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이것들이 지금 계속 아마 헷갈릴 겁니다. 값을 넘기고 도대체 이게 값이 어디에서 어떻게 넘어가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때 무조건 일단 값들은 다 부모 컴포넌트에서 값들은 무조건 부모 컴포넌트에서 사실 자신 요소로 가요. 속성으로 넘겨준단 말이에요. 네가 쓸 수 있는 함수, 네가 쓸 수 있는 이름, 네가 쓸 수 있는 거 해서 다 넘겨주고 있어요. 그걸 받아서 얘들이 처리하는 거지. 액면 그대로는 사실 자식 요소가 부모한테 전달하는 케이스는 있는데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에서 책들은, 교재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기에 얘가 넣은 걸 부모 컴포넌트에 전달한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액면 그대로 보면 이 코드들은 모두 다 어디서 조합이 됩니까? 여기서 조합이 돼요. 다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편의상 그림을 그리기 좋게끔은 얘가 부모 컴포넌트 있고 자식 컴포넌트가 있다. 부모 컴포넌트에서 얘한테 자식을 전달한다.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논리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 모든 코드는 한 자리에서 다 풀어집니다. 우리가 렌더하면 딱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빌드하면. 이 함수가 쓸 수 있는 거, 이 함수가 쓸 수 있는 속성명, 함수명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얘한테다가 onClick이라는 속성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함수는 이제 여기다 적을 거거든. 근데 적을 때 매개 변수 하나를 쓸 수 있다라고 해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매개 변수 하나를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값이 교재 같은 데서는 이게 부모 컴포넌트에 전달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도 되지만 애초에 얘가 쓸 수 있게끔 그게 어디 갔어? 애초에 그 내부가 onClick을 쓸 수 있는 걸 만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는 그냥 위에서 아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얘를 넘겨서 이게 지금 우리가 누구죠? 내부 컴포넌트에서 onClick이라는 이 속성으로 넘어온 함수를 여기서 실행을 했어요. 그럼 실행을 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당연히 에러 납니다. 왜냐하면 이 onClick이라는 속성에 저장되어 있는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부모가 제대로 안 알려줬어요. 부모 컴포넌트 누가? 앱 컴포넌트가 아직 여기에다가 그 함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안 적었거든요. 자, 위에는 일단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위에서 할 일은 끝났어요. 근데 이가 이렇게 쓰면 여기에서 이 this를 썼을 때 this가 바로 에러 났을 거예요. 저장하고 보면 네, 여기 이 this가 이거 말고 attribute는 must only be assigned non-empty. 여기 비어 있다고 에러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에러 나서 더 이상 뭐 뒤에 거는 나오지도 않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펑션에서 일을 쓰면 반드시 아까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 컴포넌트, 이 this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 함수, 이 펑션이라고 확 써버리면 여기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이 새로운 세상에서 누구의 값을 전달받으려면 이 neve라는 컴포넌트 안에서 이 neve라는 컴포넌트로 전달되어 온 props라는 속성을 쓰려면 얘가 반드시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됐었습니까? bind에서 this 이 안에서 저 함수 안에서 this를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을 써야 됐어요. 일단 적어볼게요. 그다음에 밑에 이제 저 부분 비워놨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고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까? 바인드를 했는데 사실 바인드를 안 쓰고도 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얘를 우리가 아까 for 반복문 할 때도 그랬던 거 같고 아까 패치 쓸 때도 패치 네, 여기에서도 아까 우리가 이 부분을 ES6 버전 이전 펑션으로 했을 때는 반드시 return하고 this의 state에서 여기 this를 쓰려면 얘가 아까 여기까지지. 아까 여기에서 네, 얘가 얘하고 똑같다라고 했는데 여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this에 여기에서 얘를 받은 다음에 그 뒤에 거다 써야 되겠구나.
아까 여기에서 제이슨을 통해서 레스 제이슨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록대로 들어온 걸 데이터로 받고 그 데이터로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누구의 값을 저 this의 스테이트를 이렇게 set state 해서 바꾸고자 했을 때 리스트는 데이터라고 이렇게 쓰려고 했었을 때 이 this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펑션하는 새로운 세상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기 중괄호가 여기서 끝났구나. 여기에서 bind 해서 이 안에서 this를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좀 전에 어떻게 바꾼 겁니까? 요렇게 바꿨거든요. 그래서 화살표 함수로 바꿨더니 이 안에 this를 bind this 안에도 이 안에 쓸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 방법을 그대로 우리가 어디에다 지금 응용을 하겠다는 얘기냐면 여기에도 그대로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부분에서 펑션의 여기 요렇게 넘기는 이 방법을 아까 어떻게 바꿨냐면 요렇게 바꿨어요. 데이터에 이렇게 바꿨었습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쟤를 참조해서 똑같이 해볼게요. 자, 펑션의 e라는 거 여기에서 엔터하고 일단 세문법을 쓴 다음에 기존 걸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개변수 하나가 있을 때 에러 펑션에서는 가로가 필요 없었죠. 그래서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중괄호 안에다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중괄호 안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에서 지금 의 prevent default는 있어야 하겠죠?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this props에 unclick 해서 얘도 이렇게 넘겨줍니다. find this는 필요 없고 그래서 얘 지워볼게요. 중괄호가 여기 하나 중괄호가 빠졌네요. 뎁스 좀 맞출게요. A가 여기지. 네. 자, 지금 에러가 나고 있을 건데 밑에 얘 좀 잠깐 뺄게요. 요거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밑에 내부에 onClick의 할 일을 잠깐 지워볼게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먼저 볼게요. 네, 지금 에러 안 나오고 있죠? 네, 여기 문장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책에서는 그냥 펑션하고 넘기고 bind this 해서 계속 좀 번거롭게 했는데 좀 간편하게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onClick이라는 속성으로 넘겨주는 함수에서 뭐라고 해줘야 되냐면 너는 onClick이라는 이 속성 안의 함수는 매개 변수 하나를 쓸 수 있고 라고 해줘야 되겠어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이걸 클릭했을 때 부모 컴포넌트인 앱 컴포넌트에 onClick의 여기에 매개 변수로 이게 잘 넘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1번 제이슨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2번 제이슨 안에 있는 거 가져와서 여기다 뿌려줘야 된단 말이죠. 값이 제대로 넘어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매개 변수로 onClick이라는 거에 매개 변수로 하나가 들어와야 된대. 자, 그러면 onClick 얘한테 일을 시키는 앱 컴포넌트에 가서 여기에 가서 onClick이라는 속성 onClick 라는 거에다가 함수 넣어 볼게요. 일단 함수 해서 얘한테 id 넘어온 걸 id로 받겠다라고 한 거예요. id로 받고 그걸 일단 콘솔에 찍어 볼게요. 콘솔 로그 해서 저 id가 우리가 클릭했을 때 제대로 넘어오는지 확인을 해 봅시다. 다시 말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부모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에다가 야 이거 써 라고 해서 알려주는 거고 네가 쓸 수 있는 함수는 매개 변수 하나를 쓸 수 있어 라고 해서 그 결과를 여기에 나오게 하는 거죠. 콘솔 로그에서 id가 나오게 했어요. 클릭을 했을 때 숫자가 지키고 있으면 성공, 아니면 다시 좀 봐야지. 있습니다.
콘솔을 보고 있습니다. 클릭을 해볼까요? 네, 1번, 2번, 3번. 잘 넘어오네요. 그죠? 자, 우리가 이제 보는 눈이 생겼으니까 업그레이드 할 것들은 합시다. 됐습니까? 1번, 2번, 3번에서 콘솔의 숫자 자 찍히고 있나요? 지금부터가 조금 복잡하지만 어디에 있는 걸 우리가 그대로 활용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1번, 2번, 3번이 생겼어요. 자, 1번이라는 숫자가 찍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우리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치? 여기 내용 바꾸려면 뭐 해야 돼요? 만약에 1번이야.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그냥 말로 뭐 코드 그런 거 말고. 그렇지. 1번 JS의 내용을 가져와야 되죠. 우리가 여기 페이지 열자마자 리스트 제이슨의 목록에서 얘를 구현했던 방법과 같이 이걸 클릭했을 때 1번이라고 한다면 내부 컴포넌트 여기에 숫자가 지금 우리가 내부 컴포넌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부 컴포넌트에서 숫자를 여기 넘겨줬고 그러면 숫자를 받은 add 컴포넌트에 와서는 여기에요. add 컴포넌트 와서 이 숫자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 1번이라고 한다면 1번 제이슨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가 누굴 바꿔주면 돼요? 예, 타이틀. 이 아티클의 내용을 바꿔주면 돼요. 그죠? 자, 제이슨 안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는 문법이 아까 어떻게 됐다고요? 위에서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패치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요거 패치해서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거 복사해서 일단 메모장에 잠깐 다시 넣어 놓을게요. 우리가 리스트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그걸 전체를 리절트라는 객체로 받고 근데 리절트 객체 안에는 우리가 원하는 목록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속성 값들도 다 있었거든요. 서버에 연결되는 상태 등등등 있었는데 그걸 다시 JSON이라는 함수 안에 돌려버리면 얘가 우리가 원하는 목록 형태로만 출력을 해줘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쓰기 전에 펑션하고 안에 return해서 얘를 반환해줘 라는 것까지 있었는데 그걸 지금 한 줄로 이렇게 줄였었습니다. 그 결과가 데이터라는 매개 변수로 받아오고 그 데이터라는 걸 받아서 우리가 어디에서 thisState에서 얘를 값을 바꿔줬어요. 지금 이게 여기에서 뭐만 바뀌면 돼요? 만약에 1번이래. 그러면 여기가 1번으로 바뀌면 되죠. 그죠? 2번을 클릭했다면 2번으로 바뀌면 되는 거고요. 네, 바뀐 다음에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굴 바꿔야 된다고요? 여기에서 this의 state의 article 얘를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article 안에 제목과 article 안에 설명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set state를 이용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면 되는 겁니까? article this의 state의 article 여기에서 construct에서 this의 state의 article에서 여기 안에서 지금 우리가 얘 값을 바꾸려고 해요. 그죠? 자, 근데 이 값을 바꾸려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this의 state, set state에서 state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값을 바꾼대요. 우리가 state 함수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바꿨던 것처럼 누굴 바꾼다고요? article을 바꾼대. 여기에 article을 바꾼대요. article 안에 있는 뭐를 바꾼다고요? 네, article 안에 있는 title은 뭐고 여기에서 대충 써보면 여기에 title은 뭐고 dsc는 뭐고 라는 걸 넣어주면 되죠. 그죠? 자, 여기에 제목은 어디 있어요? 이 제목의 내용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이 패치가 해주는 역할이 뭐라고요? 패치가 해주는 역할이 뭐예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받아와서 결국에는 변수명 뭐에 담아줬어요? 데이터에다가 객체 형식으로 담아줬다고. 데이터에. 그러면 데이터에는 값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당연히 1번이라고 한다면 2번이라고 한다면 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객체 안에. 객체 안에서 우리가 지금 누구의 값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 객체 안에 타이틀, ID 이거 가져오는데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돼요? 데이터라는 객체 안에 타이틀 뭐라고 쓰면 되죠?
우리가 객체 안에 값 가져올 때 어떻게 해요? 그렇지. 객체명 있고 그 안에 속성명, 타이틀이라는 속성명 쓰면 되죠. 여기도 데이터라는 거 안에 이거 값이니까 이렇게 해야죠. 데이터 안에 누굴 가져와요? DESC를 가져와야죠. 지금 다 쓴 거예요. 어느 부분만 지금 이제 유심히 보면 되냐면 클릭했을 때 사용자가 넘겨오는 ID 1번, 2번, 3번이 이 자리에 나오게만 작업해주면 된다고. 이해됐습니까? 데이터 폴더 안에 이렇게 했는데요. 자, 지금 제가 다 써드렸어요. 여기에. 그게 어디에서 일어나야 된다고요? 여기에서 일어나야 된대요. 자, 메모장에 있는 걸 참조해서 클릭했을 때 아이디로 숫자 1, 2, 3이 들어와요. 숫자 1, 2, 3을 활용해서 얘를 여기에 완성해 달래요. 다 하고 여러분이 할 건 딱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1을 클릭하면 여기가 ID 1이 들어오면 여기가 1이 되고 ID 2가 들어오면 여기가 2가 되고 3이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 거냐? 그걸 묻고 있어요. 얘를 일단 여기에다가 써보면 패치 된 하고 얘가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함수 네 뎁스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이디가 들어오면 그 아이디를 여기에 받아서 구현을 해달래. 그 부분만 완성해 주세요. 메뉴를 클릭하면 지금 아이디 값에 1, 2, 3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그냥 여기에 쓰면 그건 생 글씨죠. 그죠? 이게 글씨가 아니라 얘가 변수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변수명이 나오게 하려면 위에 텍스트 문자열과 얘를 구분할 수 있어야죠. 여긴 지금 자바스크립트 영역이에요. 중괄호 안엔 자바스크립트 영역이고 글씨인 영역 그러면 역으로 어디냐면 여기 앞부분이 글씨, id까지가 글씨 플러스 그 다음에 뒤에 점하고 제이슨까지가 문자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만약에 저거 여기에 잠깐만 ES6를 쓸 수 있던가? 해봐야 되겠네. 자, 화면과 같이 이렇게 작성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HTML, CSS, JS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클릭할 때 그 숫자를 가지고 1번 제이슨, 2번 제이슨, 3번 제이슨의 값을 가져와서 set state에 지정되어 있던 아티클 안에 있는 타이틀과 DSC 값을 바꿔주면 그러면 거기 있는 값을 가져와서 이 아티클한테 속성명을 전달해 주는 게 작동을 하니까 제목과 내용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여기 부분 네 여기만 바꿨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쓴 것도 사실 ES6에서는 뭘 쓸 수 있어요? 백틱을 쓸 수 있죠. 그게 작동하나 한번 볼게요. 얘가 백틱을 쓰려면 백틱 안에다가 일단은 다 넣어버리고 그러면 얘를 이제 쓸 때 어떻게 쓴다고요? $하고 백틱은 이렇게 쓰죠. 작동 하나 볼게요. ES6의 문법으로 했습니다. 클릭 작동하네요.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 백틱을 이용해서 문자열과 우리가 변수명을 같이 할 때에 백틱 템플릿 리터럴이라고 하는 백틱을 이용해서 변수를 출력할 때는 $하고 이렇게 출력을 했었죠.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업그레이드 할게요. 지금 bind를 안 쓰자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 부분, 펑션 부분이 기존에 이게 뭐야? 스테이트먼트식이란 말이에요. 얘를 expression, 표현식으로 바꾸면 즉 ES6의 화살표 함수로 바꿔볼게요. 이 부분도. 그러면 this를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확인되셨습니까? 여기 백틱으로 바꿨고요. 여기 부분을 앞서 우리가 했던 것도 하고 똑같이 이것도 id 매개변수 하나니까 없애버리고 화살표 함수 이렇게 해서 넣고 그러면 뒤에서 바로 에러가 났었죠? 여기 bind this를 안 써도 되겠어요.
저장하고 다시 볼까요? 클릭, 클릭, 클릭. 네, 잘 작동하네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괄호 잘 확인하십시오. 이 중괄호가 여기서 끝났고요. 이 중괄호는 마지막에 끝나 있습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오케이. 자, arrow 펑션 그리고 template literal 해서 ES6의 문법을 이용해서 기존의 ES5의 문법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좀 더 간결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건 끝났습니다. 기본적인 건 끝난데 여기에서 조금 더 기능상의 업그레이드를 좀 하자입니다. 교재에서는. 자, 지금 우리가 출력했을 때 내용은 잘 나오고 있는데요. 네. 누구를 지금 독립시키고 싶냐면 내부를 좀 독립시키고 싶어요. 내부가 지금 할 일이 꽤 많거든요. 내부가 지금 할 일을 보면 내부는 클릭을 했을 때 얘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를 가져와서 이 뭡니까? 패치를 이용해서 1번 제이슨, 2번 제이슨 파일의 가지를 가져와서 그걸 여기 또 set state를 이용해서 바꾸고 그거를 결국에는 여기 title라는 컴포넌트에다 다시 전달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이 내부 컴포넌트 있지 않습니까? 내부 컴포넌트는 독립적으로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반드시 이 제이슨의 내용을 가져와서 내용을 반영해서 이 누굽니까? 내부 컴포넌트한테다가 이를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이 내부는 그냥 메뉴만 출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를 지금 교재에서는 내용만 출력하는 컴포넌트로 바꾸자. 여기에 클릭 이벤트니 그런 거 없고 메뉴만 출력을 하고 이벤트들이랑 그런 것들을 다 분리를 하자. 그래서 내부를 다른 데서도 똑 떼서 써도 전혀 문제 없게끔 독립을 시키자입니다. 단순히 값만 출력하는 거. 지금 이 아티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아티클은 여기잖아요. 속성이 전달되면 속성의 값만 출력하고 있어요. 이 아티클 컴포넌트는 네, 얘 같은 이런 컴포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에 별도의 이벤트 없고 클릭했을 때 그런 거 바뀌는 거 없고 단순히 부모 컴포넌트에서 얘한테 전달된 값을 출력만 하는 이렇게 출력만 하는 저런 컴포넌트를 그냥 내용을 발표만 한다, 내용을 시험만 한다 라고 해서 presentational component라고 부른답니다. 단순히 내용을 출력만 하는 컴포넌트를 저렇게 불러요. 그래서 내부도 저렇게 기능을 축소하고 그러면 패치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건 누가 하냐? 새로운 부모를 만들고 거기에서 값을 내부한테 전달해 주는 식으로 하면 내부가 하는 역할은 값을 받아서 출력만 하는 역할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잠시 쉬었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